네, 안녕하십니까. 고칼의 제주판 2021. 내가 제주다인 줄 알았죠. 오늘은 그거 아니고 제 마음대로 정치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좀 뭔가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제가 뭔가 어, 의미가 있는 분들을 만나서 좀 인터뷰를 하고 얘기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정맹호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네, 호한 마마보다 무서운 게 아니고 호랑이보다 무섭다. 뭐 그런 고사성어인데요. 문득 오늘날의 제주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전국 최고 수준의 부동산 가격. 네, 이 참 어떻게 보면 이 흙수저 젊은이들 지금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에 반해서 제주의 임금, 노동 수준은 또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 하루하루 정말 질이 낮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노동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는데 더 이상 제주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뭐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지난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표방하면서 해성? 해성같이 등장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라는 곳인데요. 네, 쓸데없이 이름을 좀 길게 지은 것 같긴 한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그 유행하는 게임 체인저를 이분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고칼이 이분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안 될지 오늘 아주 혹독하게 한번 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나와 계시죠? 우리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의 고재량 위원장님 그리고 박건도 사무처장님 두 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팟캐스트는 어떻습니까? 웰컴 투 팟캐스트. 처음 경험하는 건데 재밌습니다. 벌써 재밌으면 곤란합니다. 오프닝을 끝날 너무- 때는 그냥 눈물을 쏙쏙 빼겠네요. 그냥. 네. 우리 박건도 사무처장. 좀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제주가치에서 활동하는 거를 뭔가 방송으로 이제 하는 건 또 처음이어서 뭔가 오늘 데뷔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데뷔전. 아니 그러면 그 제주의 수많은 그 공중파와 이 방송에서 한 번도 우리 제주가치를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처음 찾아와요. 방송들이 그러면 안 돼. 네. 네. 그렇구나. 그럼 제가 먼저 오늘 그냥 먼저 침 발라가지고 오늘 또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이 두 분에 대한 소개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일단 어느 분이 먼저 이거 해주시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이름이 깁니다. 네. 어떤 단체인지 좀 어느 분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거 해주실까요 이거? 내가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 사무처장님이 또 그렇죠. 이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재밌게 네. 해주세요. 네, 그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에 제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네, 뭘 참을 수가 없어. 저는 원래 그 사실은 정치에 관심 없이 환경 보전에만 열심히였던 사람인데 환경을 열심히 보전하려고 하는데 이 정치가 잘못하면 아무리 지역에서 열심히 해봐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시대가 저를 불렀기 때문에 과잉 관광과 되게 고창하네요. 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과잉 관광과 난개발로 사실은 한계에 이뤘다고 제주도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저희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좋은 정치인, 환경이나 제주의 참 가치를 맨 앞에 앞세우는 정치인들을 저희 시민의 눈으로 감별해서 또 여기 또 감별을 하는 것이군요. 또. 앞으로 내보내겠다라는 그 야무진 꿈을 가진 단체가 제주가치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제주가치를 감별하러 왔고 제주가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을 또 이제 감별할 예정이군요. 그렇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뭐 보충 설명하실 거 있나요? 네,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는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그리고 더 나은 제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도구로서 어떤 현실 정치를 한다는 것이 좀 다른 시민단체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인 목표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 말은 이제 저희 제주가치라는 단체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주에 있는 진보 정당들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사회 단체들을 포함한 이제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해서 세력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당찬 포부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를 중심으로 너희들 다시 뭉쳐라. 라는 요런 약간 요런 욕심을 또 갖고 있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들었고요. 두 분 사실 뭐 제주 지역에서 뭐 나름대로 좀 지역에 돌아가는 일이라든가 시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들 아니십니까? 또 원래 고재영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생태관광 쪽을 하셨고 또 지난해 아주 또 람사르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람사르로 동물 테마파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또 그랬고 우리 저 박건도 사무처장님은 또 이제 청년 관련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왜 또 갑자기 또 이제 정치에 이렇게 좀 한 발을 걸치게 되셨는지 기존에 하던 거를 완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 자기가 하던 일은 계속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발을 걸치는 거. 예. 네. 그럼 요거는 우리 저 박건도 사무처장님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예. 이게 뭐 다른 분야로 왔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도 뭐 그 청년 제주 지역에서 청년들하고 뭐 청년 단체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뭐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광의의 어떤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제주에서 이제 청년들이 그 정치적인 어떤 결정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소대표되고 있다. 지금 제주 도의회를 보면 43명의 도의원 중에 30대는커녕 40대도 한 명도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의문의 일패를 당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위원장이 표현이 고급지네. 그렇죠. 광의의 정치, 과소대표. 계속해주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청년들은 뭐 20% 가량의 어떤 인구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 정치를 포함해서 이제 청년들이 좀 더 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었고요. 그런 활동을 해오다가 이제 좀 더 이제 제도 정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만들어져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실제 정치로 들어가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갈 수도 있죠. 아유, 저는 아직 아니,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아유. 시민의 그렇지 눈에 띄면 예, 아. 가야 됩니다. 괜찮네요. 표현이 너무 고급지네요. 이런 고급진 표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 위원장님 그러면 생태관광은 이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네, 제가 여전히 책임지고 있고 저 후배님들이 또 엄청 있고요. 또 지역의 주민 주도로 생태 관광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다리를 살짝 다른 데로 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단법인 제주생태관광협회에서 매해 뭐 제주도의 환경 문제나 개발 문제 그리고 생태 관광의 문제에 그 세미나를 매해 열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열렸던 저희들 세미나의 주제가 뭐냐면 누구를 위한 개발, 누구를 위한 관광. 굉장히 도전적으로 제주도를 한번 정말로 이제 적나라하게 이렇게 진단을 해보자라는 세미나였어요. 그 세미나를 계속 해나가는데 제주도는 더 이상의 개발은 이제 안 되겠다. 위기 의식들이 다 모든 뭐 패널이든 토론자든 다 그런 말을 하는데. 토론을 이어가는데 결국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도 보전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시민운동으로는 안 되겠다. 네, 이거는 정치와 시민운동, 지역 주민 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대표성을 띠고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 아까 박건도 차장님한테도 그러면 살짝 물어본 건데 혹시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도 내년에 선수로 뜁니까? 시민의 눈에 딱 걸리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눈에 띄면 선수로 뛸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함께 하게 된 계기, 어쨌든 굉장히 다른 분야에 계시다가 이렇게 한 또 일을 하게 되셔가지고 좀 약간 새롭기도 하고 좀 기대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지역 정치에 뭔가 문제점을 인식을 하셔가지고 이런 큰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 사실 지역 정치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사석에서든 우리가 편한 자리에서든 많이 사람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혹시 제주가치 차원에서 느끼고 있는 제주 정치의 어떤 문제점, 걸림돌들 어떤 걸로 한번 꼽아볼 수 있을까요? 시장님 먼저 말씀하실래요?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제주사를 만든다고 이제 준비위원회가 지금 출범을 했는데 그 저희 내부 구성원 안에서도 그러면 그 지키고자 하는 제주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급져요. 마음에 들어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상당히 이제 몇 개월에 걸쳐서 이 토론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니까 저희가 줌 뭐 이런 온라인 상에서 토론 이런 것들을 되게 치열하게 많이 하면서 그 내용들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모아진 것은 어떤 제주가 어떤 관광 개발 이런 난개발로 인해서 제주의 자연이 파괴되고 그리고 제주의 공동체 마을들이 파괴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은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청년이나 뭐 여성들의 어떤 이런 의견들이 제대로 대의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좀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제주의 어떤 정치의 문제이고 그것들을 바꿔나가고자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유권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로 이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제주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남성 주로 이제 한 10억대 이상의 자산가 과연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로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의 그 대표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녹아 있었던 거네요.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환경하는 사람들한테 생물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양성. 정치에도 사실은 다양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제주도는 제주에 맞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다운 정치. 그래야 됐는데 그동안 제 눈에 띈 정치인들의 모습은 중앙 정치의 그 한 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주는 제주 사안을 보고 제주에 맞게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중앙 정치에 연연하고 또 그리고 제주도에는 그 너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근데 이러지 말고 다양한 정치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와서 제주다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은 제주도는 너무 중앙에 연연해져 있는 정치가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저는 이제 어차피 제가 또 이제 기자니까 조금 삐딱하게 이렇게 좀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정 정파에 대한 색깔이 그렇게 굉장히 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다른 곳은 보면 또 이제 굉장히 또 정치를 가업처럼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뭐 일본식으로 뭐 할아버지 아버지가 뭐 의원을 했으면 그 자식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떤 뭐 기초자치단체가 좀 없는 부분이 좀 약간 한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에 대한 진입 장벽은 다른 지역보다 좀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따가 아마 이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얘기가 나와서 좀 미리 땡겨서 얘기를 하면요. 사실 제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좀 진보 정치가 그래도 나름대로 도의원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원 현혜자 전 의원도 비례대표도 되셨고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진보 정치가 굉장히 싹은 빨리 틔우는데 뿌리를 잘 안 내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이거를 좀 먼저 그러면 여쭤볼게요. 혹시 진보 정치가 좀 뿌리를 내리지 못한 다양성이 지금 많이 살아나지 못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아니 뭐 천천히 가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전혀 급할 거 없습니다. 예. 저는 뭐 이게 제주 사회가 뭔가 진보 정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더 활발하게 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구조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금 제 얘기를 까시는 네, 저는 그 생각에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지금의 도의원 구성을 봤을 때도 탐난다는 말 취소. 이제 43명의 도의원 중에 29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고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도의원이 나온 것은 사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일인 것 같고 지금도 뭐 정의당의 고은실 의원님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뭔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에서 이제 발현되고 있는 거대 양당제가 이제 제주에서도 그대로 이제 발현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뭔가 이제 뿌리 깊은 약간 괜당 문화랄까요? 좀 그런 괜당 문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괜당 문화, 괜당 정치가 좀 심각하게 작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다른 생각, 좀 이제 뭔가 대안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고 뭔가 모여서 해보려고 하면 이제 이미 이제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서 이제 자초되기 상당히 쉬운 구조 속에 이미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뚫고 나가 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주가치의 목적입니다. 까였는데 듣고 보니까 또 왠지 설목이 되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그 혹시 그러면 이 제주 가치가 꿈꾸는 지역 정치, 제주 정치의 앞으로의 큰 밑그림 혹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좀 바꾸고 싶으신지. 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네, 저희한테는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생태 환경, 그다음 주민자치, 지역 공동체, 그다음 평화, 공유와 나눔 이러한 가치들이 가장 제1선에 나서는 그런 정치를 사실은 원하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그 개발이 성장이던 시대는 사실은 지났고 제2공항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봤듯이 제주도민은 어떤 환경, 그다음에 자신들의 가치, 그다음에 삶의 질 이런 어떤 것들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주의 정치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고요. 그 시민정치연대는 이러한 정치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뭔가 굉장히 큰 담론을 또 뭔가 좀 손에 잡힐락 말락 잡힐락 말락 하는 아니 아닙니다. 그 추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 저 사무처장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혹시 디테일하게요. 저는 이게 제주의 정치가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60년대부터 계속 이제 제주를 대상화하고 어떤 관광지로서의 어떤 돈벌이 수단, 이 대한민국의 돈벌이 수단, 외자 유치의 수단 뭐 이런 걸로 상당히 제주도가 어떻게 소비되고 대상화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도민들은 이제 뒷전으로 가게 되고 지금도 뭐 관광 개발이라든지 난개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어떤 국가 정책의 커다란 줄기 아래 이제 제주도가 소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간의 제주의 도정이나 아니면 제주의 정치인들은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어떤 대응하는 측면에서 제주 도민들과 뭔가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그리고 제주 도민의 삶에 기반한 어떤 대응을 해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에 동조하고 오히려 이제 앞장서서 추진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도민들의 삶을 중심으로 도민들이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정치와 정책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을 우선시하고 그 안에서 이제 생태와 어떤 뭐 다른 외부 사람들과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겠다 하는 거거든요. 너무 표현이 고급져. 너무 탐나. 그냥 저 내년에 정치 뛰어듭시다 우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치 활동의 지금 반작용으로서 우리가 지금 그 제주가치가 지금 출범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반작용이 있으면 기존에 있었던 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뭐 수많은 도의원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큰 메인스트림으로 봤을 때 뭐 예전에 이제 뭐 신구범, 김태환, 우금민 그리고 지금 하시는 우리 원님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었을 건데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업적 공과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한두 분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혹시 뭐 좀 공과에 대해서 이분은 뭐 이런 걸 잘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헬제주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틀을 만든 사람이다. 표본을 만든 사람이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하고 할 만큼 제가 그 능력이 있지 못해서 종합으로다가 종합으로 종합으로 평가를 하면 저도 환경이 전공이고 그다음에 환경 보전의 일에 있는 지가 지금 한 20년이 넘는데 그 20년 동안 매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치인이 지난 정치인들 속에서는 그러고 보면 어느 누구도 환경에 관심을 가져준 정치인은 아무것도 없다에 모두에게 과를
네.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치인은 단 한 명도 네, 없었다. 훼손하는 데만 네. 앞장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좀 크게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진정한 가치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정치를 그동안은 해왔다. 앞서 말씀하신 그분들은 그 자연을 이용하려고만 했고 그다음에 그 제주 다음에 좀 뭐 투박하고 거칠고 이런 것들은 왠지 모자란 것으로 좀 치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작고 소소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주도의 진정한 가치인데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이런 것들만 쫓아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좀 예를 들면 섬에서 물을 내다 파는 거라든가. 아하.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땡땡. 네, 그렇죠. 모씨가 어떻게 섬에서 물을 내다 팔 수가 있지?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다 팔잖아요. 그렇죠. 어느 도지사가 저걸 빨리 끊어줄지 저는 지금 그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다운 관광의 미가 있었을 텐데 네. 매력이 있었을 텐데 왜 그 동남아의 화려한 하와이나 괌 이런 데들만 쫓아가려고 했을까? 이런 것들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정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안에서 자본이 적으면 적은 대로 소규모면 소규모대로 제주도민의 주도가 되는 관광을 어느 누구도 이끌어 가본 적이 없다. 도민 주도의 관광. 그렇죠. 그래서 계속 투자 유치만 하다 보니까 도민은 소외됐고 오히려 지역 경제는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남긴 게 그동안의 정치인들이었다. 그래서 제주도는 그동안의 이런 과오의 정치 때문에 빛을 점점 잃어갔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한 사람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긴 하네요. 네, 다 걸리네요. 다 걸려. 신구범, 김태환, 우금민, 원희룡. 아유 참 그렇구나. 혹시 우리 저 박헌도 사무처장님 또 고급진 어휘로 또. 아이 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뭐 91년 뭐 제주개발특별법부터 뭐 해서 지금 뭐 국제자유도시 이런 것들이 다 추진하는데 앞장서서 해왔던 도지사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아무도 도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원희룡 지사가 뭐 송악선언이니 뭐니 이렇게 그린 뉴딜 정책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생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뭐 제대로 된 어떤 후속 조치라던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지금 원희룡 지사 있을 때 드림타워 올라가고 제2공항 지금 원희룡 지사의 어떤 접근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바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쉽지는 않겠지만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키워서 네. 꼭 도의회로 보낸 다음에 그 원지사님한테 저 도정 질문 꼭 한번 붙여보고 싶네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예. 아유. 뭔가 그냥 뭔가 원지사하고 뭔가 도정 질문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사실 정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지향하고 있는 가치도 있고 뭐 어떤 앞으로 이제 추구하시는 그런 어떤 단계별 전략도 있으시지만 사실 정치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자산하면 또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물. 인물. 그 혹시 우리 제주가치가 혹시 고민하고 있는 차세대 정치 주자 혹시 조금 공개가 가능할까요? 우리 박건도 처장님. 네. 사실은 지금 결정된 건 없고요. 네, 저희들이 시민들과 같이 눈을 크게 뜨고 발굴을 하려고 해요. 네, 구재열 기자님도 저희가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을 대상 중에 한 분이거든요. 안 됩니다. 네. 저는 뭐 다 안 된다고 모두가 안 된다 그래요? 눈이 작기 때문에. 뭐 누가 나갑니까? 큰일 났습니다. 일단은 제주다움을 지켜서 미래 세대에게 이 제주도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연의 평화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발굴을 해서 그 정치인이 또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떤 토양이 되고자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 네. 예. 그 뭐 청년, 여성, 아까 우리 처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리고 농민, 뭐 환경운동가, 아니면 뭐 어민, 뭐 마을 이장님, 뭐 이런 등등등의 수많은 제주도에서 꼭 필요한 정치인, 예, 꼭 분야에서의 사람들을 눈 크게 뜨고 발굴할 거예요. 일단은 뭐 그러면 도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고 치지만 사실 이거는 좀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마 관심이 갈 겁니다. 도지사 후보군. 뭐 지금 관측으로는 뭐 우리 저 제2공항 그 비상도민회의에서 이제 상황실장을 하셨던 박찬식 선생님이라든가 몇 분 얘기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후보군이 결정이 되었고 이 단체가 만들어졌으면 저는 합류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뭐 질문지에도 있었는데 그 기존에도 여러 가지 뭐 정치 포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정치 포럼들과 저희가 다른 점은 그러한 정치 포럼들은 어떤 특정 인물을 이제 출마시키기 위한 어떤 세력으로서의 어떤 모임으로 이제 많이 작용을 했는데, 저희는 제가 이제 처음에 같이 하자고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어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미는 조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양하게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로 선출하자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합류를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오해들이 좀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뭐 한간에서 얘기가 도는 것처럼 이제 그 우리 제주같이는 이제 뭐 특정인의 어떤 선거 운동이라든가 지지를 위해서 이렇게 급조된 모임이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못 박아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네. 제가 탈퇴를 할 겁니다. 아니랍니다. 네, 네. 아이 그렇습니다. 아하. 아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뭐 좀 우리 제주가치가 꿈꾸고 있는 어떤 차세대 도지사의 어떤 자질, 퀄리티, 뭐 퀄리피케이션 이런 게 있으면 좀 어떤 것들 좀 이렇게 많이 보게 될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차세대 도지사는 그 좀 단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지금까지 제주도가 이렇게 개발에만 놓여 있었던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뭐 차세대 도지사가 돼도 이 흐름을 끊지는 못할 거야. 뭐 이런 좀 이렇게 패배 의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음 차세대 도지사는 제주도 다운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딱 멈춰야 된다. 예, 그리고 심호흡을 좀 하고 다시 또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의 길을 제대로 찾는 그런 도지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위원장님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오키나와 현지사가 굉장히 일본 중앙 정부하고 그렇게 대립각을 많이 세운다고 해요. 이제 뭐 미군 기지 뭐 이전 문제라든가 어떤 요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정부하고 좀 협상을 잘 안 하려고 하고 현민들을 되게 많이 대표하고 좀 약간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가치가 원하는 그런 제주의 지도자상도 그와 좀 약간 비슷하게 갈 수 있겠다. 중앙정부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고 지역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직접 하셔야겠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도민과 시민들이 지지 기반이 단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앙 정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제주만의 특성의 제주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지사를 우리는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 정치라는 게 그동안 사실 양당제에 이게 가려져 가지고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또 중앙 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지금 지방 정치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새로운 대안 세력이 이렇게 나오시기는 했지만 어떤 인물난이라든가 어떤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힘과 실력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뭐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는 혹시 뭐 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겨나가겠다, 보완해가겠다, 혹시 그런 계획이나 생각들 있으실까요 혹시?
뭐 아까 오키나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오키나와에서도 그 올 오키나와라는 단체 연대체가 있어서 그 오키나와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정당들이나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선거 연합을 했고 아마 지금 지사도 그 올 오키나와에서 나와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번에 저희가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도민의 반대 의견이 이제 훨씬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민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엮어내는 정치가 없었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해서 그것을 잘 깨워주면 분명히 이제 좋은 가치를 가진 어떤 후보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또 뒷받침해줄 세력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표현이 고급져. 아우 정말. 탐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 정치 세력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형태로 출연을 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좀 기치를 높게 세웠지만 사실 시장만 좀 약간 거창하고 좀 흐지부지 끝난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정치연대 제주가치의 경우에는 출범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안 하셨을 리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내년 지방선거까지만 하고 끝날 조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치를 바꾼다는 게 이게 정말 1, 20년 뭐 몇십 년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일이긴 한데 앞으로 롱런하고 길게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제주같이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또 고급진 처장님이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사실은 이 시민정치연대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커냐? 이런 말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수없이 뭐 살아났다가 소멸하고 뭐 수없이 반복했다. 뭐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기 어떻게 해볼까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켜봐 달라 그리고 끝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 저희 시민정치연대는 일단 지역 주민들 기반의 지역 주민들과 같이 정치를 엮어갈 수 있는 이런 촘촘한 풀뿌리까지 내려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을 하려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고급진 단어로 조금 우리 사무차장님이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상당히 저는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도 상당히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필승 전략이 있는 건 또 아니고요. 뭐 저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좀 그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듣고 그것들을 좀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어떤 정치 활동 이런 것들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 후보를 밀어서 뭔가 그 당락에 따라서 이게 해산되고 이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이제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사회를 바꾸는 게 1, 2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꾸준히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참 함께 하신 두 분에게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가지고 제가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고요. 정치적 성향이 조금 다르신가요? 장난이 농담입니다. 정치적 성향은 저만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좋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우리 정치연대 제주같이 어떤 원대한 꿈 앞으로의 계획 잘 들었습니다.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출범한 당초 취지를 잘 살리시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조직을 또 잘 유지하고 또 그만큼 길게 남으셔가지고 앞으로 지역 정치의 정말 다양성을 위해서 많은 어떤 자양분이 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위원장님 혹시 끝으로 한 말씀
좀. 끝으로요. 예. 이제 벌써 끝났어요. 벌써 좀 40분이 됐어요. 재밌네요. 이거 이거 금방 하다 보면 끝나네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게. 예. 네, 끝으로는 같이 합시다. 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사실은 정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 권한이 없는, 참여도 못하는 미래 세대를 대변해야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나무, 노루, 오소리, 이런 수많은 생명들을 대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는 절대 시민정치연대 제주같이 회원만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팟캐스트를 이게 혹시 인기 없는 팟캐스트 아니죠? 인기 있죠? 굉장히 인기 폭발의 예. 네, 인기 많은 사람이 30명의 팟캐스트. 앞으로 3,000명으로 좀 늘려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모든 고객님이 저희 시민정치연대에 함께해서 제주도의 정치를 바꿔봅시다. 혹시 이 제주가치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는 우리 저 사무처장님께서. 네.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와 보시면 뭐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절차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뭐 궁금한 점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시면 된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예, 제주 정치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힘을 잃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